보복은 없답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인생사에 보복한 적 없다. 단, 계엄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저는 인생사에서요. 네.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이 노무현 전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지금 뭐 유시민 의원, 뭐 김용호 교수랑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 거죠. 그게 처음에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왜 이재명 대표를 뭐 싫어하나, 뭐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보복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살면서 보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죄송하지만 거짓말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아니 나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반명 학살, 공천 학살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박용진 같은 분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줄줄이 다 학살했어요. 저는 기자하면서 그렇게까지 잔인한 공천 학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공천 학살 하셨고 그다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불체포 특권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그 통과시킨 사람들이 검찰과 결탁해서 자기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보복이 아닙니까? 감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형수에 대한 욕설과 형님 그 정신병원 설 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게 있고 최근까지도 작년 아니었습니까? 공천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인생사에 보복한 적이 없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공천 학살이라고 얘기됐었던 지난 총선 공천만 봐도 이거 보복 아니야? 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당연히 심판을 했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학살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천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폭망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법인처럼 활동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정치보복은 없어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보복하다가 그냥 게임 3년 만에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으면 정치보복 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네.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어요. 표용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생 경제 압축 성장에 집중하셔서 미래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인생사에 보복한 적 없다. 하지만 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붙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엄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죠. 그리고 관련한 사람들 뭐 지금 구속이 된 상태도 있고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단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것과 별개의 책임을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국무위원. 그래서 한덕수 지금 대행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고 관여하고 말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대통령이 지금 나온다, 뭐 마은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이나 임명한다라고 하는 어떤 위헌위법적인 행위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와 수사가 필요하고 내란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예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 특검의 영역인 거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민주당이 그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네. 공천 악사를 했을 때는 20% 포인트가량 졌었어요, 국민의힘에. 근데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대파, 그다음에 무슨 호주 대사 이러면서 저희가 폭망을 한 거죠. 그 공천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시고 나면은 네. 아마 과거에 적폐청산위원회로 해서 줄줄이 그 구속시키고 목숨 끊고 했던 일들 그거보다 훨씬 심한 피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천학살 했던 거며 그 주변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거며 이런 걸 보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있을까봐 보복이랑 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그래서 막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요즘 약간 이미지 변신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께서 볼까요? 네, 방탄복 벗고 니트 이미지 바꾸는 입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스타일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어떤 옷 입고 나오느냐? 처음에 이 광화문에서 이 탄핵 선고가 나기 전이죠. 조기 대선이 결정되기 전에는 방탄복 입고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광화문에 나왔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지난 24일이었었나요? 지난달.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흰 셔츠에 회색 니트 입고요. 이 밝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거 퓨리오사 AI, 이 퓨리오사 갔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봤습니다만 유튜브 출연도 이렇게 노타이로 이렇게 출연을 했었더라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눈썹 색깔도 좀 이 갈색으로 바뀌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이승우 변호사님 짧게 이재명 대표는 요즘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서 술도 잘 넘어가던데 이재명 대표도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성이라든가 악마화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뭐 정권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포용, 통합의 관점을 두는 정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포용 통합이라는 이 메시지를 10분 부각하기 위해서 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